대한민국 야동 종결자. 2005년 김본좌, 2009년 정본좌의 뒤를 이은 사상 최대 규모의 음란물 유포자 서본좌. 음란물 유통의 거성 서본좌의 구속 소식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가운데 서본좌 때문에 휴지업계 주가가 하락했다? 무분별한 음란물 유포, 그리고 음란물에 대한 대중의 어긋난 의식. 음란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 지금 특종 헌터스에서 공개합니다. 국내 최대 음란 동영상물 유포자가 붙잡혔습니다. 이른바 김본좌를 능가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음란 동영상 유포자가 적발됐습니다. 2011년 2월 14일 대한민국을 술렁이게 한 일대 사건이 하나 있었으니 이름하여 음란물 유포의 대가 서본좌 구속 사건. 국내 음란물 유통의 한 획을 그으며 명실상부 야동계의 거성으로 활동하던 서본좌는 2005년 이미 앞서 구속됐던 김본좌와 2009년 구속된 정본좌의 뒤를 이어 야동계의 3대 본좌로 남성 네티즌들의 여러와 같은 성원을 얻기도 했다는데, 경쟁자가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뛰어난 인물, 스스로를 높여 부르는 말 본좌. 파렴치한 범죄자인 이들이 본좌로 추앙받을 수 있었던 까닭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 서본좌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뭐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어. 이거를 하기 전에는요, 그냥 의료기기 납품업체 영업사원으로 일을 했었고, 뭐 컴퓨터 관련 쪽은 뭐 자기가 이제 IT 업체 취직하려고 웹 디자인 학원에 한 몇 개월 정도 수강한 거밖에 없었어요. 33,000건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내세우며 음란물 유포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서본좌. 그는 그 유포 수법까지도 기존의 인물들을 뛰어넘었다고 하는데, 인터넷으로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웹하드나 P2P 업체를 수사한 게 아니라 음성적으로 이제 전화방, 뭐 컴퓨터방이라고 하고 그런 곳에만 전문적으로 서버를 통해서 음란물을 제공해주는 전화방 업자와 이제 계약이 되면은 그 서버를 열어주는 거예요. 인터넷상으로 아이디 비번 아이디를 통해서 접속하게.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서버는 아무거나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일개 하나하나 다운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인터넷 P2P 사이트를 통해 음란물을 유포했던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국내 영업 중인 성인 PC방과 전화방 업주를 대상으로 음란물을 공급해온 서본좌. 음란물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음란물을 편하게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정리를 하고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고 말하기 민망한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그런 편집을 잘해놓고 그 상품을 파는 거죠. 원하는 거를 이게 꺼내서 쉽게 볼 수 있게끔. 3만여 건의 음란물을 종류별로 분류해 공급하는 치밀함까지 보여준 서본좌. 그는 음란물 저장 서버를 해외에 두고 운영해 경찰 수사에 어려움을 겪게 하기도 했다. 전화방에서 돌아가는 음란 사이트의 IP를 추적을 했는데 IP가 처음에는 이제 다 해외 일본 IP로만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어려움을 겪던 중에 한국 IP가 하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범인이 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 점에서. 근데 그곳이 이제 강원도 원주. 실수로 노출된 IP의 주소는 강원도 원주의 한 원룸. 그러니까 데이터 서버라고 하는데 이제 음란물이 실제 들어있는 서버 4대가 거기서 운영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압수수색 주장을 하면서 그곳에서 범인을 검거하게 되죠. 33,000건 이상의 어마어마한 양의 음란물을 유포하던 서본좌가 검거된 현재, 그의 주 고객이었다는 성인 PC방을 찾아가 봤다. 일반 PC방과는 다르게 모두 개별적인 공간으로 분리되어 있는 성인 PC방. 성인 잡지를 방불케 하는 여성들의 야릇한 사진이 눈에 들어오고, 한쪽 벽면에는 의미심장하게 휴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 실제로 서본좌 검거 이후 휴지 회사의 주가가 떨어지는 웃지 못할 해프닝까지 벌어졌다고. 컴퓨터의 전원을 켜자 바탕화면에 나타나는 수많은 아이콘들, 모두 일명 야동이라 불리우는 음란물들이었는데, 불법적인 몰카 영상까지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성인 PC방. 게다가 가감없이 찍힌 몰래카메라 영상엔 피해자의 얼굴까지 그대로 나오고 있었다.
서본좌 검거 이후에도 그다지 큰 타격을 받지 않아 보이는 성인 PC방. 이런 성인 PC방이 존재하는 한 서본좌의 뒤를 잇는 음란물 유포자들 역시 여전히 존재할 듯한데, 제작진은 성인 PC방 창업 예정자로 접근, 음란물을 공급해주겠다는 유포자와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었다. PC방 자료 판다고 하시는 거요. 맞으세요? 예, 맞습니다. 하드디스크 제가 제작을 해드리면 사장님이 거기 서버에 꼽아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서본좌와는 조금 다른 방식. 자신이 서버를 운영하고 그 서버의 사용료를 매달 받았다는 서본좌와는 달리 직접 하드디스크를 제작해서 판매한다는 업자. 사장님 그거는 사이트입니다. 사이트. 사이트하고 하드하고는 상호적으로 틀려요. 사이트는 뭐냐면 일본 쪽에 이제 서버를 두고 인터넷으로 이제 인터넷 홈페이지 성인 사이트 같은데 클릭하면 이제 거기 성인 사이트에서 버퍼링 읽어가지고 이제 동영상이 나오는 겁니다. 일본 쪽에서 이제 인터넷 사이트로 이제 올려주는 자료이기 때문에 대부분 버퍼링이 좀 심합니다. 중간중간 넘겼을 때 이제 버퍼링이 3초 이상 걸려버리면 손님들이 굉장히 불쾌해요. 기존의 서버 방식보다 자신의 방법이 낫다고 말하는 업자. 음란물 유포의 방식은 점점 진화하고 있었다. 그 가격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가격은 지금 그냥 기준 가격은 1테라당 10만 원 정도 받아요. 1테라라고 말씀드리면 보통 한 1000편 정도 되죠. 그 정도. 그냥 평균적으로 보통 그냥 그저 그런데 고만고만한 데는 보통 한 8테라에서 모두 갖고 있죠. 8테라 정도. 8테라만 8천 정도 되니까 메이스 정도 될 겁니다. 업자와의 통화에서 또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제작진. 서울 쪽에서 청량리하고 다 예전에 단속 좀 심했지 않습니까? 지금 단속이었던지 내가 서울 안 와가지고 모르겠는데 이제 서울 쪽이나 뭐 대전 쪽이나 그쪽에서는 이제 사탄가도 쪽을 경찰 쪽에서 좁으니까 전화방 내에서 이제 보통 이제 뭐 아가씨보다는 거의 아줌마죠. 한두 명 두고 여기는 윤락 여성들이 단속을 피해 성인 PC방에서 성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결국 더 큰 불법과 범죄를 야기시키는 음란물 시장. 더욱이 이번 서본좌 사건의 경우 유포한 음란물 중에 대다수가 아동 포르노로 밝혀져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었다. 파일 제목에 뭐 13세에서 15세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을 국가세 감정 의뢰를 한 거예요. 저희가 가슴 발육 기법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연락을 받고 저희가 의뢰를 했죠. 유른의 팽창 여부를 통해서 아동 미성년자임을 밝혀진 건데, 가슴 발달 시기 중에 사기가 유린이 팽창되는 시기인데, 근데 그거는 11세에서 17세 사이에만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이번 동영상물을 위해서 유른이 팽창된 그런 동영상물을 의뢰를 해서 유른이 팽창 과정에 있음을 판독이 돼서 청소년임을 특정한 것입니다. 제작진이 잠입 취재했던 성인 PC방 역시 아동 포르노 카테고리와 영상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우선 완성된 아동 포르노물이 있다면 그 안에 거기 출연한 아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미 그 안에 성범죄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일이고요. 그거를 또 이렇게 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 대상으로도 성적인 그런 행위를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갖게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심각한 범죄들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죠. 명백한 범죄자. 게다가 사회적 윤리적 질서를 혼란시키는 파렴치한이 분명한 서본좌. 이번 서본좌 사건은 단순한 음란물 유포 사건이 아닌 2차적 성범죄를 유발시킬 수 있는 사건이 확실해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물지각한 네티즌들은 범죄에 대한 관대함을 넘어 범죄자의 성에 본좌라는 칭호까지 붙이며 사건을 그저 희화시키고 있었는데, 야동을 본 적 있다. 야구 동영상. 야동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야동을 좋아했었는데 요즘에 야동을 끊었고요. 최근 유명 연예인들 역시 음란물에 대한 발언을 그저 재미있는 소재거리로만 사용하고 있는 상황.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 청소년들이 음란물에 대한 잘못된 의식을 갖게 할 수도 있다는 점. 제작진은 실제로 17살 고교생 남동생을 둔 한 여성의 사연을 들어볼 수 있었다. 제 남동생이 고등학생인데 야동을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서 그냥
어느 정도 뭐 가끔 본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거의 그 학교 갔다 오면 하루 종일 뭐 주말에는 거의 하루 종일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요. 누나로서 좀 걱정이 많이 돼서요. 남동생의 과도한 음란물 시청에 주말에도 동생의 얼굴 한번 마주치기가 어렵다는 동현군의 누나. 동생분이 실제 야동을 보는 걸 목격하신 적이 있으세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본 적은 없는데 그 본인은 숙제한다 뭐 게임한다 이러고 들어가서 문 잠그고 안 열어주는데 제가 컴퓨터를 쓸 때 제 방에 있는 컴퓨터여서 휴지통 같은 걸 보니까는 좀 그런 영상들이. 어느 날 자신의 컴퓨터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는 누나 수현 씨. 17 나이에 다들 그러려니 생각한 수현 씨는 처음 동생의 음란물 시청을 그저 모른 척 넘어갔다고 한다. 근데 그때는 제가 크게 뭐 다 요새 남자애들 그러니까 그렇게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모른 척을 했는데 하루 종일 일단 그것만 보고 있으니까 다른 일과가 전혀 소화가 안 되니까 그리고 좀 이상한 일이 좀 있었거든요. 어쩐지 머뭇거리는 그녀의 모습. 그녀와 동생에게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동생은 자기 방에 자고 있고 저희 친구 저 포함해서 4명이 놀다가 저는 제 방에서 자고 그 나머지 친구들은 거실에서 자고 했는데 약간 새벽에 비명소리 같은 게 들리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는 그냥 잤는데 다시 조금 있다가 그 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는데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서 친구들이 그 당시에는 얘기를 안 해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좀 진짜 기억해서 동생이 그때 친구 가슴을 만졌나 봐요. 누나의 친구들이 잠든 사이 누나 수연 씨의 친구들 중 한 친구의 가슴을 만지려 했다는 그녀의 남동생. 그것 때문에 친구는 나중에 그때는 불쾌했지만 이제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고 용서해주고 넘어가긴 했는데 뭐 친구한테도 미안하고 그래서 좀 나중에 동생이 또 더 잘못될까봐 그것도 걱정도 되고. 혹시나 동생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은 상황. 안녕하세요. 뭐 할 거 있다고. 뭐 하는데? 할 게 뭔데? 아, 컴퓨터 뭐 할 거 있어서 그래. 컴퓨터 뭐 하는지 한번 보자. 아, 숙제하고 있다고. 무슨 숙제? 학교 숙제. 야동 보지? 이리 와봐. 아니라고 뭐 할 거 있다고. 할 게 뭔데? 숙제. 무슨 숙제인데? 학원 숙제. 웃기지 않아. 아, 진짜. 나 뭐라고. 아, 왜 그래? 나 뭐 하는지 내가 보자. 숙제 한다니까, 숙제. 뭐 하는지 보자고. 아, 숙제 하나 보여줘. 이따 숙제. 아, 지금 보여달라고 숙제 하나. 아, 지금 잠깐 게임하고 있어서 그래. 숙제 하나 왜 바로 바뀌어? 아, 숙제 하나가 잠깐 게임할 수 있지. 아, 좀. 야! 야, 문 안 열어? 동생분이 들어가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오늘 학교 갔다 오고 나서 한두 시간쯤 됐는데 맨날 저러고 있어요. 나오질 않아요. 한 번 들어가면. 어디가? 학교 어디 가는데? 아, 좀 나갔다 온다. 와봐. 아, 왜? 어디 가는데? 어디 가? 수연 씨의 방 안에서 그녀의 컴퓨터를 사용한 동생 동현군. 동생이 무엇을 했는지 흔적을 확인하기 위해 컴퓨터를 살펴보는데 좀 더 확실한 확인을 위해 직접 컴퓨터를 살펴보는 제작진. 폴더의 숨김 기능을 해제하자 나오는 비밀 폴더. 폴더 안에는 동생 동현군이 몰래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음란물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이어지는 충격적인 영상. 여성 제작진과 누나 수연 씨 모두 이 충격적인 영상에 할 말을 잃고 말았는데 동생 동현군을 찾기 위해 동네 위치한 PC방 추적에 나선 누나와 제작진.
잠시 후 한 PC방에서 그를 볼 수 있었는데 사람 많으니까 빨리 나와봐. 시끄러워. 같이 가. 남동생과의 대화는 쉽지 않아 보였는데 얘긴 잠깐만. 이제 서봐. 누가 엄마 얘기 좀 하자고. 어렵사리 설득한 끝에 제작진은 남동생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다. 평소에 그런 성인 영상 같은 거 많이 본다고. 쪽팔려. 다른 애들도 다 보는데 왜 저한테만 그래요? 누나 친구들 왔을 때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누나한테 들었어요. 누가 그래? 누나가 그래요? 그때는 왜 그런 거예요? 새벽에 동영상을 보다가 그냥 호기심적으로 저도 모르게 손이 가가지고. 그 성인 영상 같은 거? 네. 새벽녘 혼자 음란 동영상을 보다 거실에 있는 누나 친구들에게 호기심이 생겼다는 동생 동현군. 그런 거 처음에 언제 봤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쯤. 초등학교? 네. 다른 친구들도 그렇게 어릴 때부터 봐요? 네. 초등학교 중반 위부터 그때부터 보기 시작해가지고 휴대폰에도 다운받아오고 PMP 전자기기에 다 다운받아와가지고 그냥 몰려서 보기도 하고 막 수업 시간에도 보고 그래요. 수업 시간에? 네. 처음 볼 때는 이상했는데 이제 좀 나이 먹어가면서 학교에서 애들이 막 난 이거 보고 저거 봤다. 그걸 안 보면 막 애들하고 얘기가 끼일 수가 없어가지고 보게 됐는데 그 막 자랑하면서 얘기하는. 또래 친구들에게 자랑하기 위해 음란물을 보기 시작했다고 말하는 동현군. 음란물을 보지 않고서는 대화에 낄 수조차 없다는 그의 말에서 청소년들 사이에 음란물이 얼마나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최근에도 이렇게 조사된 바에 의하면 청소년 중에서 한 반 정도가 이미 초등학교 때 음란물을 접촉한 경험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점점 더 음란물을 접촉하는 나이가 어려지고 있고, 또 이제는 컴퓨터만이 아니라 뭐 만화라든지 또 모바일 이런 거 다양한 그 통로를 통해서 음란물을 이제 접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새에 중독이 되어지고 또 그런 모방하고자 하는 그런 충동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음란물을 본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음란물 보면 성범죄를 저지를 것이다, 이렇게 일반화되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성범죄자 중에는 이미 그런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역추적해 보면 음란물이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경우가 많죠. 어디서 구해요? 원래 지금 본인 미성년자잖아. 그거 그냥 다 편하게 볼 수 있는데 누나 주민이나 엄마 주민 써도 되고 그런 주민번호 아니어도 볼 수 있는 사이트 많아요. 실제로 많은 이들이 접속하고 있는 인터넷 P2P 사이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음란물. 이제는 일반 P2P 사이트 사용자들까지도 다운로드 수에 따른 포인트를 얻기 위해 자신의 아이디로 음란물을 유포하고 있었다. 사실 음란물의 유해성은 그에 해당하는 법적 처벌 강도로도 잘 반영돼 있는 상황. 아동 포르노를 포함해서 음란물 같은 거를 업로드라는 거는 배포로 봐버립니다. 우리 법률상 배포라는 개념이 뭐 진짜 실질적으로 누구한테 직접 건네주고 막 이런 걸로 아는데 우리 법률상 그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서버에 업로드하는 행위를 배포로 봐버리기 때문에 정보통신망 이용 초침이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의 처벌을 받게 돼 있는데 배포한 그러니까 업로드한 음란물 중에서 청소년으로 19세 미만자로 판단되는 음란물이 있다면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의해서 7년 이하의 징역, 지금 구속된 서번조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그리고 순간의 호기심이, 또 단순한 장난이 범죄의 씨앗이 돼 우리 가족을 위협할지도 모를 일. 사상 최대 규모의 음란물 유포 서번좌 사건은 우리가 그저 가볍게 넘길 일만은 아닐지 모른다.